오조 홍인대사께서는 사조 도신대사에게서 전법을 받고 비로소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도적대들이 큰 성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을 급박을 해가지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홍인대사께서 그 성에 겹겹이 싸고 있는 도적대들에게 그 도적대들을 다 설복을 시켜가지고 성에서 물러가게 했다. 네, 그 도적대들이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 그 건강 역사에 무서운 그런 신장이 수도 없이 나타나서 철퇴를 내리고 눈을 부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데에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도적대가 다 물러가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도적대를 다 물리고는 이제 홍인대사는 다시 빅무산으로 돌아옵니다. 현경 5년, 현경이라는 것은 이제 고종, 당나라 고종 연호를 말하는 거예요. 고종. 현경 5년에 그때가 이제 660년이구만요. 660년에 대제 칙사 항매 빅무산이라. 660년에 항제가 항매의 그 빅무산에 계시는 홍인대사에게 이제 사신을 왕이 항제가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어 홍인대사를 궁으로 초청을 하였다. 항제가 이제 칙사를 보내서 빅무산에 계시는 홍인대사를 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였으나 대사는 청하는 바에 절대 따르지 않았다. 청했다고 해서 그 궁으로 간 게 아니고 절대 그 궁예를 가지 않습니다. 또 항제가 다시 사신을 보내어 또 재청하였으나 또 거듭 궁으로 오시기를 청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홍인대사는 그 궁예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자 항제가 칙명으로 명을 내리기를 그러면 내가 빅무산에 홍인대사가 계시는 거기에 내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후에 40년을 신선도를 하는 도인과 그 외에 많은 학자들과 속인들을 제접을 하니 사방에서 용이나 코끼리와 같은 인물들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과 도를 닦는 신선도를 닦는 그 도인들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빅무산의 오조 홍인대사에게 와서 다 기일을 한다 이겁니다. 기일을 하고 다 거기에 모여들었다. 대사는 그 많은 분들을 다 제접을 하고 제도를 하고 육조 해능에게 법과 가사를 부촉하였다. 그리 이제 부촉해서 전해줍니다. 오조 홍인스님이 육조에게 후지
하명 5년에 후에 하명은 고종의 연호를 말합니다. 5년 674년에 이르러 제자 현색에게 명령을 하였다. 나의 탑을 세우거라 그랬어요. 2월 14일에 이르러자 현색에게 물었다. 나의 탑을 세우라고 했는데 다 세웠는가? 다 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가 현색이 탑을 다 해서 일을 마쳤습니다. 홍인대사께서 이르되 불과 동불 2월 15일 입반열반이라. 홍인대사가 말씀하기를 부처님과 같은 2월 15일이 부처님 열반제일인데 부처님 열반제일의 15일에 반열반에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이 2월 15일 열반하신 날에 내가 그날 나도 열반에 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씀하기를 내 일생에 사람을 가르친 것이 시알일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시알일 수가 없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해능, 육조 해능 이외에 10명이 남짓하다. 그 10명이 남짓하다. 그 10명은 누구냐 하면 신수대사, 지선대사, 지덕대사, 현색, 노환, 법여, 해장, 현약, 유주부 이렇게 해서 이 10사람은 내 좌우에서 내가 일생 사는 내 좌우에서 떠난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을 수도 없이 제도라고 가르쳤지만은 거기서 가장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을 고르자면 10사람이다 이게요. 그 10사람은 오조 홍인대사 좌우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그 지극하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좌우에서 떠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대들은 각각 내가 없어도 내가 이 사바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없어도 그 10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조실방장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일방사의 스승이 다 되는 그런 사람이니라 라고 이제 합니다. 후에 상원 고종 연호 2년 675년 2월 21일에 이르러자 갑자기 더 앉은 채로 입적을 하셨다. 돌아가셨어요. 홍인대사가 그 입적한 해의 나이는 74살이었다. 74세. 74살 때로 제자 해능이 그 10명 가운데에 제자 육조 해능이 바로 가사를 전해받았고 법을 얻어디를 이은 분이 바로 육조였다. 네. 그 학사 여구균이라고 하는 분이 이 비문을 지어서 세워놨다. 네, 그렇게 오조홍인 스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육조한토로 이제 법을 전수하고 열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종인신 밑에 육조 해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육조 해능은 당조, 제, 육조, 소주, 조계, 능선사라. 조계. 당나라 때의 제6대 조사인 소주, 조계의 해능선사는 속성이 노씨요 범양 사람이다. 아버지가 영해 강동성 북쪽에 남영 이남이요 북쪽 이남으로 벼슬을 하다가 자천돼 가지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자천돼서 부임하는 것을 따라서 신주에서 자랐다. 나이 22세 때에 빙무산에 오종인신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요. 빙무산으로 가서 홍인대사에게 인사를 올렸다. 처음 대사가 배웠을 때 대사가 물었다. 그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오종인신님이 이제 물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어디서 왔는가? 예, 신주에서 저는 왔습니다. 신주에 살았으니까요.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기 온 것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신주에서 왔습니다만은 왜 왔느냐 하면 오직 부처가 되고자 하여 왔습니다. 홍인대사가 말하였다. 그대가 사는 신주는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들이 사는 땅이군데 거기서 왔구만. 그 오랑캐 땅에 사는 오랑캐 족속이 뭘 하겠다고 부처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해능이 답하였다. 몸은 비록 오랑캐지만 불성길이지 하상호와 불성은 어찌 하상과 다르겠습니까? 땅은 이 오랑캐 남북이 갈려서 오랑캐 땅이니 무슨 땅이니 이렇게 남북이 갈려서 그런 말은 하지만은 저의 불성이 어찌 하상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히 나오는데요. 육조단경이나 전등록에는 또 육조단경도 그렇고 좀 상세하게 해놨어요. 육조스님에 대한 거를. 육조단경은 이제 육조스님을 이제 높이 부각을 하자면 경을 이제 어쨌든 만들자면은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경을 육조단경에는 상세하게 잘 해놨고 또 전등록에도 그렇고요. 전등록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속성은 노씨이다. 그의 선조는 범양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행도가 무덕대에 자천을 당해요. 이거는 자천을 당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자천을 당해가지고 남해의 신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이어는 이런 말이 3살 때 아버지 잃었다 말도 없고 이어는 법보기에는 없어요. 그런 게 22살 때 빙무산으로 홍인대사를 찾아갔다 이긴데 여기는 3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수절을 하면서 길렀다. 점점 자라면서 가세가 더욱 기울어져 가지고 아주 가난해졌으므로 대사가 나무를 해다가 찌개에다가 지어다가 팔아가지고 연명해가고 양식을 사다가 이제 먹고 살고 이래 한다 이거지요.
지게를 나무 한 줌에다가 자에 가서 팔고 그거 가지고 또 양식을 팔아서 계속 연명해가고 살았다 이겁니다. 나무를 팔아서 살아갔다. 하루는 나무를 지고 저자거리에 갔다가 시내에 갔다가 말이죠. 어떤 나그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 전율을. 나무 장사, 나무 팔로 갔던 해능이 전율을 느낀다, 전율. 몸에 전율을 느껴서 그 나그네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법이며 누구에게서 얻었소?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대답했다. 이거는 금강경이라는 것인데 항매산, 항매 홍인대사에게서 얻은 것이요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대사는 급히 어머니에게 법을 이해 서성을 찾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소주로 가다가 유지락이라고 하는 거사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다시 유지락의 고모인 무진장이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항상 열반경을 읽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열반경을 읽었어요. 대사가 잠시 듣고서 그 뜻을 해설해 주니 비구니 스님은 드디어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물었다. 자적 불식이나 의적 청문이라 대사가 말하였다. 글자를 모르니 나는 글자를 모르니 뜻이나 물어보시오. 그 비구니 스님한테 그래요. 뜻이나 물어보시오. 그리고 비구니 스님이 말하였다. 글자도 모르면서 어찌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글자도 모르면서 무슨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해능 행자가 하는 말이 나무꾼이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글자에 매여 있지 않소. 비구니는 깜짝 놀라 마을의 어른들에게 말하였다. 해능은 도가 있는 사람이니 초청해서 공양을 하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와서 절을 하고 공경하였다. 그 근처에 보림사의 예터가 있었다.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대사를 살게 하자고 논의하니 사방에서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잠깐 사이에 좋은 집을 하나 지어 드렸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대사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큰 법을 구하려 나왔는데 어찌 중도에서 그치겠는가. 그리하여 이튿날 길을 떠나 청락현 서산에 있는 석실에 이르러서 지원선사를 만났다. 대사가 법을 물으니 지원이 대답했다. 지원 대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신령한 자태를 살피건대 예사 사람보다 뛰어난 바가 있다. 내가 들으니 서역에서 온 보리달마가 항매에게 오조 홍인에게 시민을 전했다고 하니 그대는 그곳에 가서 나에게 물었던 그 의심을 풀도록 하시오. 그러네요. 의심을 가서 풀으라고. 대사는 다시 하직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항매 동선에 이르르니 때는 당나라 하명 2년이었다. 홍인대사는 한번 보더니 묵묵히 알아보았다. 나중에 의발과 법을 전해주면서 해, 품물해자, 모일집자, 품물해자, 모일집자, 해집이 맞다는 지역에 숨어 있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자가 있는 데 가서는
숨으라고 했네요. 그건 숨으라. 모의대자 있는 데 가서는 떠나가라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육조는 오조 홍인대사한테 어디서 왔느냐? 영남이라는 데서 왔다라고 하니까는 오랑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뭘 하겠다고 왔느냐 하니까는 이제 육조스님이 해능이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남과 북이 있지만은 우리 어찌 불성이 어찌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어째서 그 나무꾼이 일하는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이 사람들이 든다 이거요. 그런 이런 깊이 있는 법에 눈이 열리는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째서 나무꾼이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육조해능이 나무를 팔러 가서 어느 거사님이 이러는 그 금강경 소리에 깨달았다. 그게 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서 확연히 심지가 열렸다. 그게 이제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대해서 그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법보기에는 그런 상세한 말이 없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2살에 빙부산에 오종인 대사가 있는 곳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니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는 나는 신주 땅에서 왔습니다. 신주 땅에서 왔지만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저는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홍인대사가 그쪽에는 다 오랑캐들이 사는 땅인데 무엇을 부처를 어쩌고 뭔 소리냐 그게. 해능이 하는 말이 몸은 비록 남북이 있고 그렇지만은 어찌 불성이 화산과 다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나무꾼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래 의심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나무를 찌고 시장에 나무 팔러 갔다가 어느 거사가 금강경을 이루는데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글귀를 듣는 순간 전율이 몸에 전율이 왔다. 몸에 전기 충전을 하면 갑자기 몸에 전율이 오지. 그렇죠? 전기 충전하듯이 큰 충전을 받은 거죠. 그 소리가 그냥 확 가슴이 열리면서 뒤집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해능은 그런 심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남북이 사람은 있지만은 마음 심성 불성짜리가 어떻게 남북이 있겠습니까? 하산과 저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이 자신 있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에 최고의 일구가 금강경의 응모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여기에서 육조스님은 심안을 열었다는 것이죠. 또 이 대목이 심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장 골수의 최고의 일구의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사가 이제 법보기에 그럽니다. 오종인 대사가 그 해령의 심지가 깊은 것을 알아차리고 오종인 스님 알아차렸다 이겁니다. 다시 또 해능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는 제역
공고나 다시 한 가지로 말하고자 하니 오종인 스님이 주위에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 눈치를 봐요. 오종인의 눈치를 보면다가 이 중인 제 좌우라 좌우를 돌아보고 하는 말이 그만 치워라. 여러 소리 하지 마라.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대중들을 먹어야 할 방아 찌어야 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대중들에서 방 하나 찌어라. 방앗간들 쫓아버립니다. 이제 그 길로 해능이 방앗간으로 가서 8개월 동안을 발로 밟고 찧었다. 방아 소리 비슷하게 홍인대사는 방아 이로 은밀한 가르침을 주어 곧바로 견성을 마치도록 하였다.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 다른 데에서는 이제 그래 안 나오지요. 요는 뭐 간단히 그래 법보기에는 그래 나왔네요. 은밀히 방아 찌는 데 가서 오종인 스님이 비밀리로 은밀하게 정맞으면 청기 누설을 안 하고 둘이만이 전해주는 비밀로 한마디를 해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줬다는 것만 했지 다른 상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이제 상세하게 해놨어요. 육조단경이나 또 전등록에는 그렇습니다. 오종인 스님이 이제 방앗간에를 더 가서 보니까는 방아를 찍고 있는데 참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방아는 다 찧었는가? 방아는 다 찧었지만은 택미를 못했습니다. 이제 딴 데는 그런 말이 다 나오고 여기는 그런 말이 없네. 법보기에는 그 말이 없고 미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서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통한 겁니다. 말로는 다 통했어요. 더 이상 거기서 말로는 할 일이 아니라 방아를 다 찧었지만 택미를 못했다 하니까는 오종인 스님이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택미라요. 점검해 봅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장자로 방아를 3번 탕탕 치고는 뒷짐을 짓고 간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해능 행자를 점검해 보는 거죠. 택미, 미를 가리는 쌀을 다 찌면 미를 가리잖아요. 그와 같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는 그런 이제 순간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700명 대중이 있어도 왜 방아를 손으로 주장자를 3번 치고 뒷짐 찍고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육조 해능은 이제 그걸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밤 상경 9시에 자라고 절에는 삼경종을 치거든. 삼경종을 치니까는 오종인 대사 방 정면으로 가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오종인 스님이 뒷짐을 짓고 갔기 때문에 오종인 스님 뒤에 뒷문으로 뒤에 들어가서 뒷문에 가서 녹화를 합니다. 뭐 그쯤 그렇게 바로 척 하나 들어버리니까는 오종인 스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 안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어서 들어라. 그 육조 해능이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처신을 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듣고 처신을 하니까 거기 바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게지요. 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때 육조 스님이 확연히 눈이 열렸다고 하나 확실하게 아직 뭔가가 조금 미진하게 있는 그 점을 오종인 스님이 다시 일러주는 거기에서
소탕이라 완전히 소탕해서 확연해졌다.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해능한테 너는 장부 천인사 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럽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대사가 될 것이다. 즉 빨리 내가 전해준 이 가사 바루를 가지고 빨리 떠나도록 하라. 빨리 떠나라. 종용하고 대사는 몸소 오종인 스님이 해능 행자를 배웅을 하였다. 국왕역을 지나가지고 큰 장강을 다 건너는 것을 보고는 국왕역을 지나가지고 달밤에 그 큰 강을 완전히 다 끝에까지 건너갈 때까지 오종인 스님이 그걸 봅니다. 완전히 건너가는 것을 보고 이제 저는 오종인 스님이 돌아왔다. 절로 돌아왔어요. 여러 문도들은 모두 법과 가사를 부축하여 해능에게 준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아무도 몰라. 밤중에 이제 그 오종인 스님이 해능한테 인가를 해주면서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정법반장의 그 가사와 바루를 심표로 육조한테 전해주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게죠. 바로 가사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이게. 그 직접 오종인 스님이 국왕역을 지나가가지고 그 큰 장강을 건너갈 때까지 오종인 스님이 그 마음을 못 나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왔지만은 700명 대중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 3일 대사 고 제문도 하되 3일이 지냅니다. 3일이 지나고 대사가 여러 문도들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흩어지도록 하라.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대들은 여기서 내 문화에 나한테 있지 말고 다 흩어져 가라. 대중들 보고 가라 그래. 그 오종인 스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는 불법이 있지 않고 불법은 흘러서 저 영남으로 옮겨갔느니라. 나한테는 이제 불법이 없어. 또 그대들은 내가 가르쳐 줄 것도 없어. 너 그대들이 불법을 구하고 배우고 하려면은 저 영남으로 불법이 옮겨갔으니 그리 가서 배우도록 하라 이 말이지요. 대중들은 다들 크게 놀라면서 반문을 열어 물었다. 말문을 열어가지고 말에 물어. 영남에 누가 있는가? 불법이 영남으로 옮겨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오종인 방장스님께서 자기 불법이 바로 영남으로 옮겨갔다니 이거 영남에 누가 있나? 누가 있길래 그러냐? 모두 이제 이구동성으로 모여 대중이 700명이 웅성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주의 법여 선사가 대답했다. 거기에 누가 있겠느냐? 거기에 해능이 거기에 있다. 해능이 대중이 모두 모여들었다. 쭉 모여들어. 대중 가운데 한 명은 마을에서 사품 장군이라 장수로 있다가 버리고 오조홍인 스님 해상으로 출가한 분이에요. 그 사품 장군으로 간직을 하고 떠나서 출가하여 이름이 해명인데 이 사람이 있었다. 오랫동안 대사 좌우에 있었지만은 홍인스님 밑에 있었지만은 개합을 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대사의 이 오종인 스님이 나에게는 이제 불법이 없다. 이 불법은 저 영남으로 옮겨 흘러갔다. 거리 가서 배우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지.
그 발언을 듣자마자 곧바로 질풍같이 그냥 막 내 다리에서 새벽이든 밤이든 막 달려갑니다. 이 사품 장군이 또 햄이 이런 사람이 막그 노행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막 따라가. 질풍같이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주야장청 막 달려갑니다. 이제 멈추지 않고 배나 걸음을 빨리 수백 배 평소보다 빠른 걸음을 빨리 하여 급히 달려가서 큰 고개에 이르러 해능 행자를 발견했다. 소리를 병이같이 지르면서 그 서지 못하겠냐고 하는 소리에 해능 행자는 위급함을 느끼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다. 저놈이 날 찾아오면 당장에 죽이고 바로 떼하고 바로 가서 장성을 뺏어갈 텐데, 이에 법을 부촉받은 징표인 가사를 바위 위에다가 척 건네 놓아놓고 바로 바위대로 숨었다. 해명이 가가지고 그 가서장성 국이 이제 그것만 가 있으면 뭐 내가 법바닥 딱 하면 되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지. 그놈을 가져가려고 탁 드는데 아이고야 바로 때가 안 떨어져. 큰 바위가 붙어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해명이 하는 말이, 나는 본래로 가사장삼 바로 때를 욕심이 나고 이거를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홍인대사께서 그대를 떠나보낼 때 어떤 가르침을 내리셨으며 원컨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저에게도 그거를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제 합장을 하고 물을 꿇고 이제 그럽니다. 그 이제 해명이 전법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난 날에 하나의 역사에 지나간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실에도 목전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살아있다. 그래서 심천에 공부하는 그 심천에 따라서 이 법문을 듣고 얼마만큼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아서 전율을 느끼듯이 받아서 깨닫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그건 충격이 없고 그냥 큰 느낌이 없이 지나가고 이러는 거는 그만큼 공부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는 철저하게 한번 하도를 잘 참고해 가지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